네, 자 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 사니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선대위의 경제통 위원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집중 점검하는 코너인데요.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숨이 좀 차십니다. 예. 네, 빨리 달려오셨습니다. 네.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 예. 자, 그리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 경제 공약 얘기하기 전에 어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 전격 해체하고 뭐 새 출발 홀로 하셨는데 먼저 이거 윤창현 의원님. 예. 어떻게 뭐 심기일전하는 분위기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심기일전 이상이고 뭐 여러 본부장들 많아. 저도 본부장 하나 맡았는데 어제부터 잘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저 정책 본부의 팀원 정도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직 타이틀이 결정이 안 될 정도고요. 예, 그래서 뭐 총괄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 밖에서 많이 도와주시던 분들도 전부 자문위원으로 유촉하는 형태로 해서 전부 다 그냥 다 어제 그러니까 뭐 자리가 여러 개 날아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어떤 절박함과 또 앞으로 심기일전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위기감을 가지고서 절박함을 가지고 좀 한번 백의종거라는 분위기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에 저희도 스스로 절박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가 선거대책 본부로 이름이 지금 뭐 총괄 본부였는데 총괄자도 띄고 본부장이 막 그 밑에 뭐 수십 명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원희룡 본부장님 한 분 딱 남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본부의 직원 내지는 팀원 정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팀원 윤창현 의원. 팀원 윤창현이라고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실무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시니까 뭐 곧 뭔가 하나 또 하시죠. 아니 뭐 그런 그 타이틀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좋은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느냐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또 성과가 나야 또 국민들께서 좀 다시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아까 좀 잠깐 잘못했으면 늦을 뻔하셨는데 오시다가 어디 뭐 사고가 났다고? 경부고속도로가 오늘 한참 많이 밀리네요. 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경부고속도로에 한 30, 40분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늦을 뻔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갓 사고가 난 걸 봤는데 큰 사고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그나저나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저희는 선대위 슬림화, 선대위 재편을 거의 한 달 보름 전에 했잖아요. 이미 하셨죠. 그 비슷한 모양으로 했는데 이제 뭐 문제는 그 과정이 문제겠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모셔왔을 때는 중도층 그다음에 또 경제민주화 이런 데 관점이 있어서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장점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배지도 달지 않은 사람이 30대에 당대표를 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청년들한테 지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인데 과연 그 두 개의 날개를 다 잃고 과연 선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제가 다른 당의 선대위 상황이라서 평가가 조심스럽지만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뭐 실언이라 할까 이런 걸 보면은 좀 세상을 보는 인식이 조금 과거 지향적이 아닌가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좀 정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보면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 검찰주의다. 다시 검찰이라는 거는 사실 자리가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다 보완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 그러면 딱 지휘체계가 서는 거죠. 근데 정치는 사실은 창조적이고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생산력이 달라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후보가 이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국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당내 그다음에 선대위라는 조직을 추스리는 면에 있어서 좀 더 폭넓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과감하게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도 걸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단순하게
형식만 이렇게 슬림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조직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한 말씀 드려야지 그 최악의 수 이런 거는 좀 약간 너무 심한 평론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어 이제 그동안 모셨던 분들 중에 좀 비중 있는 분들이 김한길 새시대위원장, 임태희 총괄상황실장, 김병준 또 상임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이 사실 이 5분만 이렇게 이름을 들어도 사실 그 5분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되고 잘 모든 것들이 일치가 돼가지고서 전략이 탁탁탁 생산되는 그런 조금 그러기에는 힘든 거라는 생각이 벌써 다 들지 않습니까? 한 분은 DJ의 책사였고 한 분은 MB의 또 1인자였고 2인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김병준 위원장 또 박근혜 문재인 캠프에서도 있었던 김종인 대표 등등.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메머드급으로 가야 다 끌안고 가요 꼭 좋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슬림화시켜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의견의 일치가 쫙쫙 일어나는 아주 효율적 그런 그 선대위 구성 이게 본부 구성이 또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뭐 모두를 다 끌어안아야 최적이고 그 중에 일부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그래서 나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앞으로 좀 나올 그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악이라고 해서 제가 좀 김용 의원께서 방금 최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아까 전에 김은혜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공보단장이. 이분도 상당히 그 비판하셨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광주 가셔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이 원팀 같이 손 잡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셨는데 위장된 원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지 좀 공보단장으로서의 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낙연 대표님이 참 훌륭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그 정도로 다양한 경륜과 경험 그리고 식견이 있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발언도 되게 신중하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요. 물론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서로가 서운하고 또는 또 후보자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게 증폭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더 화학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반성을 하고 반드시 내년 올해 3월 9일에는 정권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결의를 이제 어제 광주에서 다진 거죠. 절대 위장된 게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의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공약으로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신복지 관련된 공약도. 그리고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도 말씀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낙연 대표의 생각과 조언을 계속 존중하고 함께 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 앞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이 말하면 실천한다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걸 지키지 않고 이게 실현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도 98%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낙연 대표님의 가치와 그분의 비전을 존중하고 선거 전이 됐든 선거 후가 됐든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 민주당의 정신적 지역인 광주에서 선언을 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윤창현 의원님. 그 김한길 위원장이 뭐 복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설이 들리던데. 김한길 위원장께서. 복귀? 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저도 저 본부장 직위 박탈된 셈이지만은 밖에 나간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한번 도와주기로 하고서 타이틀을 받았다가 그 타이틀이 없어지고 조직이 슬림화됐다고 할 때 그러면 또 완전히 그냥 결별이냐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다들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형태로 또 도와주실 수 있고 자문도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도 다 구성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거둔 것이라기보다는 지지하는 방법과 전략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복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후보하고 지금도 뭐 통화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결별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의원님과 이 경제 공약 집중 이거 점검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벌써졌네요. 자, 경제 공약 본격 점검하시죠. 김병욱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는 월세 공제 이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도움 되겠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집 청년들의 월세 비중이 통계에 따르면 한 60% 되더라고요. 60%.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뭐 아시다시피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늘어나고 1인 가구의 상당 수량이 다 20, 30대가 되고요. 20, 30대의 주거 형태의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20대에 높은 거죠. 30대에 되면은 전세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결혼해서 청년들에 있어서 어식주 해결에 있어서 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제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정 지원은 우리 청년들의 월세 월 한 20만 원 정도를 12개월 그럼 한 24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월세에 한 최대 2달치 월세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과 세제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청년들의 월세 부담에서 상당히 해방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월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고시원에 또 이 기거하는 그런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틈새에서 우리가 고생하시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발표했지만 또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저희가 취득세 50% 완화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인 경우 전세인 경우 내 집 마련인 경우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윤창현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자리 공정성도 강조하셨고.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일자리가 성장이 잘 돼서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자체가 복지와 연결이 돼 있고 직장이 주는 복지를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그 일자리가 생기면서 세금이 거치면 그 세금을 가지고 또 어려우신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과 복지와 그러니까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성장의 결과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인국공 사태 좀 됐습니다만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아주 좋은 뜻으로 한 거지만은 밖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이렇게 뽑으면은 나는 그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그 두 직군을 구별해 놓고 따로따로 뽑다가 한꺼번에 확 전환을 시키면 정규직 직군을 원했던 젊은이들은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런 공정성에 대한 일자리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우리 2030이 엄청나게 높은 요구와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자리를 둘러싼 성장복지 공정성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가운데 두고 다른 문제가 합쳐서 조화로운 접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는 그 블루소다요? 블루소다? 이게 청년선대위가 만든 공간이죠. 청년선대위가 만든 미래당사인데요. 당사 이름을 블루소다. 그러니까 푸른색이 나는 청년감 있는 사이다. 이재명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경제 관련해서 요구 좀 많이 합니까? 청년들이 이제 블루소다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한 300명의 리스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어도 될 수 있고 300명의 리스너를 모집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 예, 그 목소리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청약 가산점 제도를 바꿔달라, 위기아동 청소년의 쉼터를 확대해달라, 예. 금융교육을 시행해달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탈모입니다. 예, 예. 최근에 아주 이 문제로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 리스너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들었는데 의외로 20, 30대 청년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예. 예, 저희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탈모 인구가 있답니다. 남자들도 많고요. 예, 여자가 더 많다. 예, 많습니다. 근데 예, 예. 1,000만 명의 탈모 인구 중에서 네. 20, 30대가 많고 네. 그런데 또 여성이 많은 거예요.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2030들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면접 갈 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블루소다에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후보의 공약 중에 소확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 이렇게 소확행 행복한 공약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 소확행에 건의를 했고 예. 우리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의료보험 급여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하겠다. 이제 물론 구체적인 설계는 해봐야 되죠. 본인 부담률을 몇 프로를 할 거냐, 네. 어느 연령대 할 거냐, 어떤 경우에 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걸 공약으로 만든다. 예. 이런 과정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청년들이 이제 정치에 이제 주인으로 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 탈모 관련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네. 이런 정책 제안을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그분들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왠지 윤창현 님께서는 쓴소리를 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이제 다 그 뜻은 다 이해하죠. 네. 근데 우리가 실리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화가 없이 정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참 이 방송 들으면서 또 쟤는 왜 저래 그러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오죽하면 모퓰리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모퓰리즘이요? 예. 아까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사회자께서 예.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예. 모퓰리즘이요? 예, 네. 한 알에 2,000원씩 하는 약이 네. 지금 아마 한 달 먹으면 한 5, 6만 원씩 네, 하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1,000만 명한테 뭐 전부 예. 처방을 해주는 거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네.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 탈모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 의료보험에서 커버하는 걸 할지 등등 네. 조금 더 설계를 좀 하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이 이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예.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플러스하면은 결국은 적자가 나다가 이제 보험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런 거를 먼저 확 던져놓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표로 일단 연결시키고 네. 그리고서 이제 천천히 계산하자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걱정이 돼서 아,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초를 치자는 뜻은 아니지만 예. 조금 그 접근하는 방법이 좀 화끈하긴 한데 네. 이제 그 다음에 계산서 받으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또 이 돈을 마련할지 예. 재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예. 위키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예, 나무위키와 그 노션이라는 그 예.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 공약을 쌍방향으로 좀 해보자. 쉽게 말해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과 상당히 같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블루소다. 우리의 공약을 네. 위키윤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고 그 밑에 의견도 달고 수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이거를 이제 그 시연을 했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관심 있으신 분은 양쪽 다 들어가셔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네. 댓글도 올리시고 또 과감하게 또 이런 공약은 빼라고 막 또 꾸짖어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한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 더. 예. 원가주택 예. 역세권 첫집 이거 제시했었는데요. 예. 윤 후보께서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뭐 아직 이제 시작을 네. 이제 아직 안 한 단계지만은 예. 어쨌건 원가로 좀 달라. 어제도 어느 프로그램에 갔더니 한 그 청취자께서 원가로 좀 달라. 집을 이제 애가 둘이고 저 그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원가 주택의 개념입니다. 이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가로 받으면 뭐 아무래도 싸겠죠. 예. 굉장히 싸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거는 혹시 집을 또 팔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예. 원가로 싸게 받았는데 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네. 30%는 국가에 좀 주고 네. 양도 차익의 70%만 가져가라. 7대 3으로. 예.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조금 네, 네. 과하다고 보고 30%를 양보하시고 예. 70%는 가져가시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국가는 그걸 70%에 30% 뺀 가격에 사갖고 그 예. 가격 그대로 또 제 2번 타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럼 2번 타자도 30% 싸게 사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주택들은 약 30만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30만 개. 예, 네. 하나의 그룹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그쪽에서만 돌아가는 하나의 주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예. 방금 말씀 해주신 그 윤창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원가 주택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탈모 관련된 어려움 급여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좋은 정책은 네. 여야가 서로 뭐 100%를 다 도입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옳다 그러면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이재명 후보도 250만 호 중에서 예, 100만 호는 공공에서 공급하겠다 예, 예. 했고 그중에서 네, 네.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는 거고 예. 임대형도 30년 네. 이렇게 보장해 주는 예.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당도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예.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와 특히 이런 그 청소년들의 내 집 마련에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뭐 굳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큰 부분에서 합의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국회 또 예. 관련된 상임위가 있으니까 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여야 간의 좋은 정책은 서로 네. 베끼자. 예. 그래서 탈모 관련된 정책도 마음에 예. 드시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시라.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후보의 에너지 공약도 보시죠. 이거 김병우 의원님 계속해서 예, 예. 제가 질문 드려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이게 예. 아무래도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죠. 제시하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네. 닦으셨고요. 우리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IT 시대를 대비해서 인터넷 고속도로를 닦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재명 후보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 에너지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게 저희 공약이고요. 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내면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 전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탄소가 덜 배출되고 네. 궁극적으로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활하자. 그게 저희 정책의 목표고요. 네. 사실 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환경 오염은 특정 지역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대기라는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최근엔 좀 덜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상당히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파리 협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의 과제다. 네. 지금 제 생각으로 한 12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를 좀 제로로 하는 계획을 각 나라별로 만들어서 네. 제출을 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기후 협약과 에너지 문제도 사실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저는 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속도와 그다음에 예산 투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기후 온난화에 따른 네. 탄소 중립의 필요성, 그 네. 방향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예. 지구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1.5도씩 낮추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1.5도 정도 기후가 올라가 있고 예, 1.5도 예. 이상이 지속되면은 거의 인류가 존속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구 온도를 1.5도 더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 건지.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탈원전이라는 단어보다는 감원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이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그동안에 정보 정책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어느 순간에 원자력을 없애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네네. 기존의 계획 발표된 것은 진행해 나가되 추후에는 짓지 않는 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원전이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예. 해야 될 과제고 네.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김 의원께서 감원전 말씀하셨으니까 윤창현 의원님, 윤석열 후보는 사실 현 정부의 탈원전, 예, 정책, 탈원전에 대한 이제 비판적 입장. 비판적 입장 예,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을 기본으로 네.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것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원전의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 소위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부르고요. 예. 요새는 마이크로 MMR이라는 초소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초소형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그 가속화 시킬 수 있다라는 저 전문가의 그 판단도 제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트럭에다 싣고 가는 정도입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아주 초소형 원자로를. 뭐 사막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니까 예. 전기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전봇대와 전기줄이. 예.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 그 공대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 초소형 원자로를 자기 학교의 지하에다 설치해서 예. 에너지원으로도 쓰면서 자기들의 그 실험과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미국 정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학교에다가 학교 지하에 설치할 정도로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네. 트럭에 싣고 가도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런 신기술들이 원자로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그러면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무인도 같은데 섬 같은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태까지 대형 원자로 신한울 뭐 3, 4기억이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SF 소형 원자로 초소형 원자로 같은 새로운 신기술들을 빨리 예.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기술도 상당히 억제가 돼 있어요. 발전이. 네. 예, 탈원전 정책하에서 이런 거 R&D도 좀 억제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은 탄소 중립을 할 때 아주 좋은 또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예. 신기술 원전을 전제로 한 탈원전적 접근 이것이 네. 아주 중요한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한 2분 3분 남아서요. 네. 이제 두 분 의원께서 한 1분 정도씩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동학개미들 개인 네. 투자자들요. 네. 이분들 관련한 그 공약 있지 않습니까? 먼저 네. 김병희 의원님, 이재명 네. 후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그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예. 세력 적발하겠다. 예.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그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는 네.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꽂히지 않습니까? 네. 자본시장을 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죠. 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예. 근데 꼭 이제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척결하는 것만의 우리 공약은 아니고요.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MSCI 예.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네. 이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저희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렇습니까? 또 수요의 예. 반대편은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기업들, 혁신 성장을 제대로 하는 좋은 기업들, 예. 스케일업 과정에 있는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을 발굴해내고 네. 증시에 상장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정부가 세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네. 정시를 어떻게 하면 이동시킬 것이냐. 그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네.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하고 대만 정도의 그러니까 주가가 평가를 받으면 예, 네. 저희가 4,500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4,500 그리고 정도? 이후에 네. 우리 경제 성장이 또 된다 그러면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5,000포인트 달성 저는 불가능하지 않고 네. 우리가
자본주의에 꽂힌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예.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좋은 기업을 공급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낸다 그러면은 주가지수 5,000포인트 가능하다 이런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5천까지 갑니다. 그럼 저도 빨리 주식 사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창현 의원님. 예. 예. 윤석열 후보는 이름이 타이틀이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이라고 부르던데 설명해 주시고 5가지 정도인데요. 네. 예, 뭐 한마디로 민간과 시장, 네. 시장을 존중하면서 예. 그 시장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 그리고 도와드리는 형태, 네. 그리고 투명화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는 형태로 가면 네. 시장 스스로 또 워낙 그 능력이 있고 좋으니 잘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는 이제 정부가 예. 조금 부담을 많이 드리는데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서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거래세 폐지. 예, 거래세 네네. 폐지입니다. 그래서 예. 거래세는 뭐 농특세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건 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 분할 상장 시에 예. 신주인수권을 들여서 절대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내부자들이 지분을 무제한으로 매도해 가지고 네. 혹시라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면에서 네. 내부자의 지분 매도에 대한 제한. 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네. 개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네. 이런 그 투명성 강화. 예.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잘 그 순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예. 그리고 거래세 같은 걸 폐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예. 그 부분을 모두 우리 투자자들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네. 그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접근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오늘의 먹고 사니즘 양당 후보의 정책, 경제 정책 공약 점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